안녕하십니까. 오늘 나눌 얘기는 돈이란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같은 거 할 때 과학기술이나 인문사회적인 그 부분에서 다 영향을 미치는 인간은 어차피 먹고 살아서 개체를 보존하고 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해요. 화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줄여줄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의 나중에 세계사나 현대사 얘기할 때 도움이 좀 되고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는 건데, 키워드는 좀 이제 잡고는 나왔죠. 돈이라고, 화폐라고 하는 것은 조개 껍데기, 아니면 저런 돌멩이, 아니면은 무슨 양가죽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 아니면은 뭐 곡물이 될 수도 있고, 쌀이 나면 그런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죠? 뭐라고 표현해야 지금 이 화폐에 맞을까?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상화폐, 저 뭐야, 암호화폐로 해보죠. 암호화폐. 이제 그 블록체인 이런 거를 다 이제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화폐가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그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그러면 이제 지금 현대에도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이고 있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있지, 또 실제로 통용이 되는 화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화폐가 아니라 대부분은 다 데이터로 처리가 되잖아요. 돈의 흐름이 지금 10중 8구는 다 이제 저나 아빠 같은 경우에는 돈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통장에 넣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다 실제 돈이랑 관계 없이 데이터 수치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금융 거래가, 화폐 거래가 이제 일어나죠. 이런 세상까지 온 거예요. 화폐,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 그런 경제학에서 화폐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하죠. 교환의 매개체라 이거야. 교환의 매개체.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교환의 매개체. 조개 껍질이 됐건 뭐가 됐건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것도 이제 몇 가지 요인을 갖추고 있으면 교환의 매개체로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르지. 지역에서 나는 것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중량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간편해야 되고 좀 덜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고전적인 정의라면은 그 이후에는 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폐가 뭐냐, 화폐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담론들이 형성이 되죠. 차길 건널까? 저쪽에 그늘이 있는데, 저기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6월 하여튼 중순에서 하순 사이인데, 제가 지금 치료받고 이렇게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노동처럼 하고 있죠. 치료받고 나서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밥알을 잘 못 넘겨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화랑 관련된 부분을, 내 부분을 다 맞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노동을 하는 거지, 이열치열로. 자, 그러면 화폐는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교환의 매개체로서가 아니라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사용 가치. 사용 가치는 이제 화폐를 통해서 뭔가를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실제 그런 사용이랑 관련된 가치. 그리고 이제 교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교환 가치를 이제 그 책이나 이런 데에는 좀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도 제가 한번 이렇게 방금 보고 왔거든요. 몇 개 이렇게 보고 왔는데 좀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교환 가치는 기본적으로 각 물품들이 성격이 다른 물품들이 있을 때 이게 그냥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물품이 자동차, 자전거, 컴퓨터, 핸드폰 성격이 다른 것들을 얘들 사이에서는 삼성폰, LG폰,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다 어떤 전기분포 안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걸 표준 전기분포화 시키는 거예요. 표준 전기분포화. Z. 이게 0을 중심으로 1, 1. 분산 값이 1, 1 이렇게 그 딱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화폐가 단순한 교환의 매개체가 아닌, 교환의 매개체는 우리가 그냥 쉽게 말했던 아까 조개 껍질이라든지 이런 거고 각각을 다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혹은 뭐 철학자들,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있느냐? 저장 가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장 가치. 저장 가치는 뭐냐면은 시공을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만 해도 지금 그 암호화폐의 시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로 살던 시기 있죠. 아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모님이나 삼촌한테 많이 들었던 그 시기에는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의 값어치가 각각 다른 물품에 대해서 하나의 그 가치 척도로서 표준 전기분포로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아이폰은 뭐 100만원 그리고 뭐 무슨 전기차는 뭐 9천만원 이렇게 표준 전기분포 안에서 가격대를 매겨주는 거야. 가치 척도를. 근데 저장일 때는 이제 시공을 벗어나는 거지. 시공을. 시간이라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적금 같은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나 못 들었네. 적금을 하나 들었어. 그러면은 그게 미래에 어떠한 시간을 한참 뛰어서 시간 거리가 한참 있는 뭐 5년, 10년 후에 아니면 20년 뭐 더 후에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시간을 건너뛰어서. 저장 가치에는 그런 시간적인 게 있고 공간적인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서울에 있다가 하남으로 이사를 와. 이사를 올 때 부동산을 팔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공간적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공간으로 쓱 공간 이동을 한 거야. 시간 이동도 하고 공간 이동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장 가치예요. 근데 이런 거가 기본인데 이제 현실적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현실적으로는 화폐라고 하는 게 일단은 단일치가 않죠. 각 나라마다 다 다르죠. 우리나라에는 원이죠. 원이 있고 옌이 있고 달러가 있고 유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하나의 일단 교환의 그 수단이 되지만은 복잡한 환율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과 결부된 거라든지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자율 이런 것과 결부된 것도 다 이제
경제 돌아가는 것과 밀접하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용가치적으로도 표준정기분포에 딱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달러의 시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의 시대가. 그러니까 이 화폐는 뭐를 써도 좋지만은 실제로 주도권을 지금 세계적으로 잡는 게 달러는, 뭐 예전에는 지역에 따라서 설탕, 조개 껍질, 뭐 가죽,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달러,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무시하지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짜증나는 이웃, 일본의 엔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쳐준단 말이죠. 달러 다음으로 그래도 이거는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특수한 그 관계 같은 것도 있어요. 오히려 유료화나 뭐 이런 거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 가치로서도 뭐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변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태환이 이제 중지된 지가 벌써 한 50년 된 건가? 뭐 수십 년 됐죠. 태환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금이 일종의 하나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화폐로서의 기능, 그런 걸 인정을 해서 금으로 바꿔주는 정책이 깨져요. 미국에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태환이 깨지고 났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달러는 이제 기축통화란 말이죠,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이를테면은 이걸 가지고 각국이 그 달러를 보유를 하게 막 만들고 경제정책이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 아까 처음에는 교과서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몇 가지 화폐란 무엇이고 어떤 가치, 어떤 기능이 있고 이걸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딱 그렇게 수학적으로 들어맞지도 않고, 그리고 변수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제 뭐 금리라든지, 그리고 각국의 상황이라든지, 미국이 막 근데 미국이 흔들리면은 달러가 이제 위축이 되고 막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달러를 비싸게 강매를 시키고 이렇게 돼서 그걸 조절을 하는 거지. 그쪽에 이제 금융 전문가들은, 재무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 교환의 매개체, 그리고 그 가치의 척도, 그러니까 교환 가치라든지, 그리고 사용 가치라든지, 또 저장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시공을,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화폐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달러가 많이 쓰지만 달러가 종이로 쓰이는 게 아니라 10중 8구는 다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0101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암호화폐라는 게 나와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젊은이들을, 그죠? 그러니까 처음엔 교과서적이었다가 뒤로 가면서 점점 현실적으로 되는데, 이제 그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인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과학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이 돈이라고 하는 놈이 굉장한 그 설명력,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